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테슬라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월스트리트 저널발 퍼드가 작용을 한 것도 같은데요. 다만 이런 악재성 기사는 오히려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에 지금 헌신하려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바빠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뉴스를 퍼나르고 있는데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AI 팀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있어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1.5%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으로 S&P 500도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한번 반등세가 확연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힘을 보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빅테크 실적이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AI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부터 살펴보자고 하면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1.6빌리언 비트를 했고요. EPS도 0.24불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6%나 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익계산서를 봐보자고 하면 여기 보면 이 빨간색들이 코스트입니다. 비용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가지 굵직한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AI와 관련된 사업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에이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하면서 B2B랑 B2C 부분의 컴퓨팅 사업보다도 오히려 성장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AI 사업이 그만큼 잘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른 이 환율 효과를 제거를 하면 오히려 애저 사업은 35%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서 AI 거품론도 발생을 했지만 이를 잠재우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가 늘어난 42빌리언 정도를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를 역시나 비트를 했어요. EPS 비트는 더욱더 컸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무려 1.2불 정도를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라고 발표한 CEO 마크 주커버그가 있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메타가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AI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60에서 65빌리언 정도 캐펙스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AI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메타는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를 이용해서 광고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실적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4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4%포인트나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AI 기술이 실적 상승에 역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라고 발언을 하자 엔비디아도 덩달아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빅테크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테슬라의 상승은 좀 약했습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1.5%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마저 좋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18,300 정도는 목표를 하고 계속해서 반등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반등의 이면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 빠르면 6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예정에 있는데 많으면 4차례까지 적어도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 4월 30일에 발표된 3월 달 PCE 지수가 이에 대한 또한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물가가 낮아져야지 금리 인하도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현재 최근 발표된 3월달 PCE 지수를 보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낮은 2%대의 PCE 지수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전 대비 낮은 수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근원 PC 지수가 3월 달에는 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월 대비 전혀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물가라는 건 매달 상승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 전달은 2월 달에는 0.5%나 상승을 했는데 이것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죠. 금리 인하 안 할 이유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0.58% 하락한 280.52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빅테크를 비롯한 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어닝콜에서 굉장히 기대했던 사항들이 모두 충족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잘 발언을 해주었어요. 특히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었던 게 일론이 도지 활동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5월부터 테슬라에 좀 더 헌신하겠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이 되겠는데요. 금주에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백악관에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업무를 그러니까 이 정부 효율부 도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월 30일에는 공식적인 이 굿바이 미팅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있어요. 지난 4월 30일에 강요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회의 참석을 끝으로 해서 백악관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고별사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수십 차례 칭찬을 하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다. 언제든지 백악관에 머물 수 있고 당신의 차들로 즉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한 100일 정도 이 도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부 지출 약 200조 원의 감소 성과를 거두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목표는 2조 달러였는데 1,500달러 절감에 그쳤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자, 하지만 200조 원도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갈등과 대중의 비판 속에서 힘겹게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칭찬을 많이 해주었고요. 테슬라의 1분기 EPS가 71% 전년 대비 감소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제사를 깎아먹는 고통 속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판 여론도 많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활동을 서포트하는 세력도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에서 거의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호재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최근 테슬라 주가는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속이 타들어가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나와서 테슬라에게 헌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 사업은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시 한번 퍼드성 기사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이사회가 화가 났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머스크를 대신할 후임 CEO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묘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론이 이제 도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 사업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로보택시도 곧 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지금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이터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도와주면서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후임 CEO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러한 기사들은 가짜 기사일 가능성이 높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로이터나 가짜 기사로 유명한, 특히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가짜 기사로 유명한 언론사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맞췄더니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를 관둘 확률을 15%로 낮게 잡고 있습니다. 데나이브스 역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테슬라의 CEO로 재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으로는 이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This is absolutely fals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거짓이다. 테슬라의 CEO는 일론 머스크이며 테슬라 이사회는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성장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일론 머스크를 서포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거짓 기사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거짓 기사들 좀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의 상승이 더욱더 기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닥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도 퍼드성 기사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테슬라 회계 부정 보도를 했었는데, 자,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아트라운 TV에서 정확하게 거짓 기사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이는 말도 안 되는 숫자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14억 달러를 숨긴 것 같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했지만, 이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론 역시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파이낸스를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에서도 최근에 저가 모델 연기 보도를 했었는데요. 내년 초로 밀린다라고 로이터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죠. 1분기 어닝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상반기에 지금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뿐만 아니라 이 로보택시마저 최근에 리어바디 캐스팅이 공개가 되면서 더욱더 그 출시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라는 것까지 보도를 하면서 거짓 기사를 퍼나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신호들이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어내고 반등에 성공한 이 테슬라 주가가 더욱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어떻게든 반등을 늦추고자 하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초조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퍼드성, 소문성 기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요. 최대한 본질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 AI팀 공식 계정에서 강력한 힌트를 다시 한번 주고 있어요. 자, 그록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AI 개발 회사 xAI에서 만든 대표적인 LLM 모델이죠. How long until Jun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월까지 얼마나 남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록이 자, 6월 1일까지는 이제 31일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AI팀은 테슬라의 FSD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둘러서 표현한다라는 건 6월 달에 로보택시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6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6월 1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6월 초부터 정말 로보택시가 텍사스 오스틴부터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X 포스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포스팅을 하면서 6월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상을 보면서 FSD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거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FSD가 경찰의 수신호를 인식을 하고요. 지금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음주 단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이 끝나고 경찰의 수신호를 보자 지금 FSD가 자기가 알아서 지금 출발을 했죠.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미국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FSD는 글로벌 어디에서든지 인간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테슬라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내년 중반부터는 테슬라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실적 상승에는 로보택시라든지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세미트럭까지 합세를 하면서 정말 이제 이가 빠진 모양새가 아니라요, 완전체의 테슬라로서 실적을 뽐낼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1년을 앞으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1년 동안 부지런히 테슬라 주식을 모으면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에서는 최근 이제 6월 달에 로보택시가 나오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을 지켜볼 예정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내년에 100만 대 수준까지 성장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FSD 라이센싱 소식도 여기저기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자, 본격 상승은 내년부터고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소식을 보니까 이 세미트럭도 벌써 생산 인력을 1000명 추가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트라운 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